안녕하세요. 5월 10일 관심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 1시 32분을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일단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시면 다우지수가 0.41% 상승 중에 있고 나스닥은 0.2%, S&P 500은 0.28% 상승 중에 있습니다. 개장 후에 일단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확실히 좀 시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장 초반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선물 가격을 봤었을 때 나스닥은 보합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종목들 체크 한번 해봤었을 때 엔비디아가 1.5% 정도 하락 중에 있고 그 외 아마존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크게 빠지는 업종 딱히 없는데 테슬라가 1%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악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 쪽은 내일 좀 약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로봇 쪽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일단은 악재 내용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0년물 국채 만기 채권 수익률 봤었을 때 4.488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4.5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아직 더 나오진 않았거든요. 일단 15일날 CPI 지수가 발표가 나올 텐데 CPI 발표가 때 우리나라가 또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6일날 좀 반영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는 일단 우리나라가 됐든 미국도 그렇고 일단 채권 수익률 이거는 크게 좀 변동성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금 가격은 0.8% 정도 상승 중에 있고, 은도 상승 중에 있고, 구리도 소폭 상승. 천연가스가 4%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요거는, 일단 4% 정도까지는, 아직,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좀 줄 것 같진 않고, WTI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80불 가까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80불 정도까지도 크게 좀,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85불 정도 이상 올라왔을 때, 관련주 쪽을 보셔도 될 것 같네요. 그 외에 일단 최근에 곡물 가격도 좀 특히 이제 대두 쪽이 브라질 때문에 가격 상승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미국 대두 같은 경우에는 1.47%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 이슈는 좀 크게 반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장 거의 끝날 때쯤 또 곡물 관련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그거 때문에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좀 들어갔는데, 그거 관련 얘기도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뉴스로 좀 넘어가서 보면은, 일단 장 마감할 때쯤 해서 좀 나온 뉴스인데, 삼성전자에서 자율주행차 대신에 로봇 연구 집중하겠다라고 했어요. 삼성이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일단 불투명한 자율주행 대신에 먹거리 이제 새롭게 로봇 쪽으로 영향을 집중할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현대차나 이런 자동차업 중에서 얘기를 하거나 테슬라 쪽이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삼성이 자율주행 쪽으로 그렇게 크게 투자를 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경제방송에서 나가서 제가 말씀 좀 드렸을 때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긴 했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좀 땅덩이가 크진 않아서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수요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땅덩이가 큰 운전을 했었을 때 10시간 이상씩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쓸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한두 시간 안에 다 웬만한 데 가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오히려 좀
직접 운전하는 거에 대비해서 아직 그렇게 크게 수요가 없거나, 뭐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했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당장에 필요한 건 저도 봤었을 때는 이제 로봇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하고 반도체 쪽, 어쨌든 잘, 좀, 뭐, 상호 협력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점. 일단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로봇 쪽에 투자하는 게 더 맞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보다는 일단 로봇 쪽이 조금 더 먼저 개발돼야 되고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관련주 쪽, 삼성 쪽 관련주 쪽이 먼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아진 엑스텍, 에브리봇 이쪽이 시간외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로봇주들도 상승이 좀 나오긴 했어요. 일단 제일 먼저 상한가 들어간 게 이렌시스, 시총도 한 2천억 정도 되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직전에 가격 저항 때 뭐 구간이 한 6,000원 정도, 6,500원 정도 됐었는데, 그런 자리까지는 좀 눌림을 좀 줬거든요. 요런 자리가 직전에 이제 저항대 라인이었는데, 요런 자리 구간에서 일단 지지했고, 여기서도 한번 좀 지지가 좀 나오긴 했었네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거래 대금을 좀 봤었을 때, 한번 좀 거래 대금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한 500원 정도 한번 좀 터졌었는데, 요런 자리에서 지지받고 내일, 7,300원에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한 7,500원 직전 요 저항대겠네요. 요런 자리를 한번 뚫어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개인 수급이 좀 들어와서 갭상승으로 크게 뜨면은 일단 한번 좀 조정 주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DNC 미디어가 좀 갭상승으로 떴죠. 갭상승으로 뜨고 나서 눌렸다가 이제 상한가로 좀 들어갔는데, 뭐 이건 좀 호재 자체가 좀 강하게도 나오기도 했고, 일단 한번 좀 눌림을 좀 기다리셨다가 갭상승으로 뜨면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한번 눌림을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분봉상으로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아침에 갭 뜨고 나서 이렇게 하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방에 대한 지지. 갭 뜨고 났을 때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밀렸다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 구간, 그래서 이제 요렇게 거래량이 좀 터질 때 요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장중에 보고 계신 분들은 가능한데 그게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갭 떴을 때는 하방에 대한 지지가 된다면, 이렇게 좀 잘 안 밀린다면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뭐 손절을 뭐 3%에서 뭐 5% 사이 정도로 잡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팁이에요. 그냥 이렇게 매매 갭 떴을 때는 이렇게 매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재료 자체가 일단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공략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5%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8만원 정도 시작할 수 있는데, 일단 뭐 고점 20만원 정도까지는 저항대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인 이렌시스가 좀 상한가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급등이 좀 나서 한 20% 이렇게 가준다면은 그 이제 다른 종목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렌시스 밀려버리면 다른 것도 다 밀리니까 따라가실 때는 항상 이렌시스 보셔야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아진 엑스텍, 에브리봇, 까지 있는데, 예전에 에브리봇이 대장주로 엄청 크게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 이외에 계속 밀렸다가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간 외로는 한 3%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지금 급락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좀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좀 거래 대금이 터져 준다면 한번 또 공략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기사 내용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뭐 로봇 청소기 뭐 이런 쪽보다는 이제 그 공장에서 쓰이는 협동 로봇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렌시스가 먼저 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렌시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고, 에브리봇은 거래 대금이 좀 터지는 걸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엘니뇨 가고 라니냐,
라니냐 온다. 물가도 급등, 전 세계 초비상. 그래서 뭐 올해 코코아 가격이 갑자기 2배 이상 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을 통해서 코코아 가격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딱히 관련주 쪽이 나온 게 없어서 뭐 한국 가구가 잠깐 올라가긴 했었는데 일시적일 뿐이고요. 일단 이런 식량이라든지 곡물 가격 뭐 이런 거 좀 체크를 좀 했었는데, 지금 이제 브라질의 뭐 홍수 피해가 좀 심해서 관련 뭐 콩 가격이 급등했다. 뭐 이거는 좀 계속 말씀 좀 드렸었고, 아까도 이제 콩 가격을 좀 봤다시피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곡물 관련주 쪽이 좀 주말 이후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날씨를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브라질 그 남부 지역 그 홍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의 날씨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봤더니 주말에 한번 또 비가 온다고 이렇게 예보가 돼 있더라고요. 뭐 비의 양까지는 예측이 안 되지만 어쨌든 뭐 한 주말 내내 비가 온다라는 소식을 좀 보고 요거는 한번 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 좀 지지가 좀 나왔길래 일단은 뭐 저희 그 톡방 계신분한테는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공략적으로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새롭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요 내용을 좀 보고 지금 당장 그 공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이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뭐 그 날씨가 굉장히 좀 더워지게 되면은, 작년에 우리나라 뭐 농작물들, 특히 과일들도 좀 재배가 좀 뭐 비가 많이 와서 뭐 많이 수확량이 좀 줄기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뭐 사과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요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식량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량 가격이 좀 낮아져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지금은 이런 곡물 가격 문제가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금리를 뭐 올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속 염두에 두고, 뭐 이런 관련주들은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내려왔을 때는 한 번씩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다. 그리고 겨울철보다는 일단 여름에 됐었을 때 이런 기후 변화가 좀 더 심해지니까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성홀딩스,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 생표식품 시간으로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자, 신성홀딩스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이 종목도 제가 이제 공략을 미리 좀 해드렸었는데, 방송에서도 경제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렸던 게, 이렇게 갭 상승하고 나서 요 갭을 좀 메우지 않으면 한번 좀 들어가 볼만하다. 이렇게 차트적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일단 어제 일단 아래 꼬리를 좀 만들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저점 구간이었죠. 저점 구간에서 이제 갭으로 좀 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좀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좀 보고 공략을 좀 해드렸는데, 일단 시간 외로 상한가를 들어가서 한 8,600원 정도, 8,800원 정도 상승으로 좀 나와서 요 고점 자리를 아마 확인하러 올라올 겁니다. 갭 상승으로 떴기 때문에 이제 요런 자리가 지지가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한데, 요 기사 내용상만으로는 급등하기가 좀 어렵고,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뭐 아침에 갭상승 뜨면 일부 수익 챙겨놓고 조금 더 지켜보실 수 있는데, 신규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그 DNC 미디어처럼 갭상승으로 뜨고 나서 좀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그런 자리에서 지지되는 구간을 공략을 하시면 되고, 재료 자체는 요 기사 내용만으로는 크게 가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봤었을 때 요거 기사 내용처럼 계속 브라질 쪽이라든지 뭐 비가 오거나 뭐 기후 변화가 있었을 때 계속 요런
이슈 붙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체크는 해두시면 좋고,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가 좀 잘 나오면은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에 끝날 이슈는 아니고 계속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 나오면서 그때마다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일사료 7% 정도 상승 나왔고요. 역시나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높은 데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내려서 지지가 나오는 구간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미래생명자원 역시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가격적인 부분 지지 확인하는데, 이거는 계속 비슷하니까 이제 그만 설명드리고, 고려산업 그리고 샘표 식품까지 이렇게 있는데, 대장주로 봤었을 때 대부분 신성홀딩스,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요 세 종목 안에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 실력 왜 이래? 머스크도 절레절레. 그 일론 머스크 아닙니다. 한국에 기회가 왔다. 이제 중국의 해운사 머스크예요. 죄송합니다. 해운사 머스크가 중국 조선사에 발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5척을 주문한 게 이제 연기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중국 조선사에 제출한 설계 도면에 대해서 머스크가 이의를 제기한 거에 따른 뭐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조선사들이 굉장히 좀 잘 나갔어요. 뭐 STX 쪽 해서 그때 조선이 지금의 반도체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뭐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잘 나갔습니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지금의 반도체라고 뭐 2차 전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나갔었는데, 그때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내려왔는데,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예전만큼 글쎄요, 경쟁력이 좀 많이 없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이 강했다기보다도 일본 쪽이 좀 더 강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치고 올라왔고, 그 이후에 중국이 또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은 이제 중국이 조선으로 좀 알아주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는 한때 대장 역할을 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조선주들도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이제 현대마린솔루션 상장을 하면서 일단 어제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뭐 계속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조선주 쪽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현대마린솔루션은 조정을 좀 받았지만 일단 지지하고 또 반등할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마린솔루션 어제랑 오늘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틀 동안 거래대금 터진 걸 좀 봤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2조가 터졌고요. 그리고 1조 3천억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래대금 여기가 다 빨아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간 외로는 1.5% 정도 밀렸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 밀린 거는 뭐 밀린 것도 아니죠. 그래서, 분봉상으로 좀 봤었을 때, 일단 한번, 저도 좀 상당 첫날 좀 아쉬웠던 게, 한번 좀 잡아볼까 했는데 12만원대에서 이제 지지가 나와서 돌파하는 구간에서 좀 잡아볼까 했었는데 타이밍을 놓치니까 좀 쉽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근데 당일날 갑자기 또 급등이 좀 나와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지지 나오는 구간을 좀 체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15만원 정도 부근이면 한번 또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이거든요. 시간으로 한 15만원 정도 나왔으니까 그 하방 지지를 한 14만 5천원 정도로 한번 좀 보고 반등 한번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됐다. 하나오션도 아직까지는 추세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상승 이후에 눌림 주고 또 상승 이후에 눌림 주고 직전에 이런 저항대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하죠. 요런 자리를 잘 지지해 줬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나쁘지 않게 터졌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역시나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까지 추세는 다 살아 있는데 다만 좀 변동성적인 면에서 조선주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좀 빠른 수익을 좀 노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마린솔루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좀 천천히 수익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세계 최초 맥 OX용 온 디바이스 오피스 AI를 출시했다. 이거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 이 종목 이 뉴스도 제가 좀 빠르게 톡방에 좀 올려드려서 잡으신 분들은 빠르게 수익을 좀 냈는데, 이미 뭐 시세 나온 거 뉴스 가지고 왜 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이런 뉴스를 당일날만 끝내는 게 아니고 좀 우려먹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주도 테마가 없는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요런 뉴스를 또 붙이면서 상승을 좀 하거든요. 시간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긴 했는데, 전일도 마찬가지로 폴라리스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폴라리스 쉐어테크라고 이제 상장한 기업은 아니지만 폴라리스 오피스와 폴라리스 AI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인셉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에 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 이제 선정돼서 일단 관심을 좀 받았죠. 이때 이걸로 이제 폴라리스 AI가 상한가를 들어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요 이슈로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 시간 외로는 좀 밀렸습니다만은 지금 또 보셔야 될 게 이 폴라리스 쉐어테크에서 좀 코인 관련 코인이 있어요. 같이 한번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비트코인 가격 맨날 체크해 드리지만 코인 가격은 지금 크게 좀 움직임이 없고, 지금 보시면 폴라리스 쉐어라는 코인이 있죠. 요게 이제 관련 코인인데, 차트적으로 좀 봤었을 때 최근에 저점에서 좀 급등을 좀 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 급등한 자리에서 약간 조정을 좀 받지만 크게 조정을 좀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상승 나오게 되면은 폴라리스 관련주들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한 번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래대금 터지면은 한번 조정을 좀 주더라도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폴라리스 관련주 쪽은 일단 조정시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세원, 폴라리스 AI 파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두 종목만 보시면 돼요. 폴라리스 오피스랑 폴라리스 AI 요 두 종목만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있는 종목들은 시총도 좀 작아서 그나마 좀 폴라리스 AI까지, 폴라리스 AI 세원까지는 파마까지는 괜찮은데, 폴라리스 세원은 좀 거래 대금이 좀 적어서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폴라리스 AI가 지금 투자 주의 종목이라서 아마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긴 했는데 투자 주의 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지금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만은 일단은 요거보다는 폴라리스 오피스 쪽 시총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시간 외로 밀린 거 보니까 9,380원에 마감했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가 지금 딱 봤었을 때 9,380원이면 요 정도는 되거든요. 9,380원. 요 정도인데 9,000원 정도 직전에 요 저항선 자리, 요런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분봉으로 좀 체크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요런 자리가 되겠죠. 요런 자리가 일단 지지가 되는지 한번 좀 보시고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가격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폴라리스 코인, 폴라리스 쉐어 코인 요거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요 종목을 어제 좀 뉴스 보면서 좀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이라서 미리 좀 잡으신 분들 거의 8,000원 부근에서 좀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좀 뒤늦게 좀
따라가실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개파락한 이후에 9,000원짜리가 지지되고 반등하는 구간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 주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인데, 이번 주는, 예, 또 후반에 들어와서 목요일, 금요일, 또 이런 테마성을 좀 띄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저는 그래도 좀 주 초반보다는, 예, 물론 휴장일이 하루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뭐 수요일, 목요일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금요일까지 잘 마무리해서 이번 주 잘 마감하도록 하고, 다음 주도 휴장일 하루 있죠. 수요일 하루 휴장일인데, 또 거기에 맞게 또 좋은 종목들, 예, 또 뉴스들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